그러면 두 번째 발제가 한병석 박사님께서 15분에 걸쳐서 이거 저 시간을 보시고요. 15분을 좀 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병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민간 검증단 활동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하셨던 부분 중에 일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켜져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성 측면에서 고려한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후쿠시마 후속 대책하고 중대사고 관련된 부분들, 물론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건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 관련된 고유 안전성에 관련된 설계에 관련된 문제, 이 3가지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후속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지금 계획이 세워졌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 점막이라든지 발전 차량에서 원래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도입이 됐느냐, 제대로 설치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 검토를 해서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이견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지적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중장기로 조치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계획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 후속 대책 관련돼가 1조 1,000억의 예산 중에 거의 50%를 작용하고 있는 경납 건물 여가백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15년까지 조치하기로 완료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그 조치율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걸 장담을 했는지, 아니면 설치할 능력은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확률론적인 안전성, 요즘 PSA란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런 부분이 제대로 적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저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전문가들이 몇몇 전문가들이 확인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확률을 가지고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서 더 연구하고 좀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관련돼서는 바로 앞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 검증단 하면서 이 부분이 3년 정도 됐는데 제대로 조치 안 되다가 요번에 올해 국감을 통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내진 설비 갖추고 나머지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라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규제기관에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10,000드럼, 20,000드럼씩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걸 규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이 있을 거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안전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두에 박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무슨 영화 제목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어떤 시나리오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저는 원자력을 한 사람으로서 그 시나리오대로 사고가 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자력이라는 분야에서 이 영화랑 동등한 게 원자력의 안전성을 입증할 때 우린 시나리오를 가지고 안전성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는 것으로 안전성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까 제가 판도라라 같은 유해 사고가 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유해 사고는 이미 시나리오에 있는 사고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사고가 될 것이냐. 우리가 원자력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나리오라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사고는 우리가 이러한 유해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거로 사고가 납니다. 체르노빌도 그랬고 후쿠시마도 그랬습니다. 왜 시나리오라는 것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나리오들 이미 아까 말씀한 앞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개통이 아니고 원자로 건물에 금이 가서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우리가 로카 이런 게 아니고 건물이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시나리오들이 무진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PSA라는 걸 하는 것이고요. PSA가 고려해야 되는 그 많은 부품들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게 지금 현재 PSA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핵공학을 하고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게 진짜 일어날 사고이냐. 저는 1번으로 찍으라면 전기발생기 사고입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150기하에 운전을 하고 있고 철근 콘크리트의 두께가 몇 센치입니다. 이런 놈은 지진 난다고 해서 후쿠시마 같은 진도 10짜리 지진 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자력 발전소 1차 개통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 전기발생기 세관이라는 데는 150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새끼손가락 우리 끼는 반지만한 겁니다. 16mm에 두께 1mm로 두께 1mm입니다. 1mm의 쇠판으로서 150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몇 센치고요. 그럼 반드시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이런 데서 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원자력 하는 데서 가장 핸디캡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주기마다 다른 데는 검사를 하지만 전기 발생기는 다 검사를 합니다. 왜? 제일 취약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계통들이 가장 취약하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나리오냐. 우리가 만약 가지고 있지 않던 시나리오로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참 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이유로 의해서 빼버린 거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류의 일을 저희들이 검증단 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기술 검토도 했고 전 원안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 중요하니까 확인을 해보라라는 조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에서 이 문제가 걸리면 이슈가 되면 저희들이 국가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이때까지 물밑으로 접촉해왔습니다만은 도저히 변할 기미가 없기에 아까 폐기물 저장고처럼 국회의 힘을 빌어서 한번 이걸 처리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오픈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열관 파단 사건이라고 사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에 말씀드린 세관이 깨어지는 사고입니다. 우리는 한 개가 깨어진다라고 가정해서 사고 해석을 하고 안전하다는 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규제 지침에 안전해석 분야가 해석을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방사선 분야가 해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전해석 분야가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이 고려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사고들은 발전소가 터지냐 마느냐를 보지만 이 사고는 방사능이 제일 많이 나간 사고이기 때문에 방사능 관점에서 제일 많이 나가도록 고려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에.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서 미국 규정에 따라 우리가 설계를 다 해왔어요. 해왔는데 우리가 시발전소를
그 80년대 후반에 도입해서 영광 3사를 짓고 쭉쭉 지어오다가 보니까 차세대 1990년 9년도에 지금 신고리 3, 4호기 전신입니다. 연구 원자로를 하면서 전기 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에 방사선 사고에서 그러니까 법률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10%라. 그러니까 전체 피폭 제한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연간 피폭 제한치가 있는데 그 10% 안을 만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치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구로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러니 조치하자라고 해가 넘어갔고 그러다가 한비도 5, 6호기부터 기상탑 위치가 잘못돼가 옛날에 똑같은 해석을 했는데 확산인자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우로 5, 6호기에 결정적으로 확산인자가 더 커져버려가지고 기준치 10%를 넘어서 버렸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전소는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더 짓지를 못합니다. 중단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10%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 못하는 발전소니까 나쁜 발전소죠.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규제기관하고 사업자하고 해서 이 사고를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워버리네요. 넘는 사고만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니까 다 만족하죠. 대전하고 똑같이 가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증기 발생기부터, 다른 이미 그 사고 해가 만족했던 원전부터 PSR 주기적 안전성 점검을 하면서 이 사고를 또 앞에 것들도 다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원전에도 그 사고를 빼버렸어요. 우리 기존에는 한 개 깨지고 말았는데 그 사고 없어진가 설량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씩씩하게 5개 깨진다고 해가 우리가 외국에 수출까지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그 사고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원안위원장께서 기술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원안위원장 앞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쪽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1989년도에 미국에서 81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설계 문서입니다. 인허가 기관의 규제 지침입니다. 일종의 규제 기술 문서에 여기에 보면 빨갛게 해놨는데 적어놨습니다.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선배님들께서 도입한 우리 한국 표준형 원전이 우리 기존에 도입했던 웨스팅하우스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라고 미국의 규제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준 문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근거 문서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비해서 전기 발생기가 유효 면적이 작으니까 물이 빨리 찰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그리고 물이 올라차가 차가 빨리 차가지고 물이 딸려 나갔을 때 안전기 밸브가 깨질 수 있으니까 부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기술자라면 기술 근거를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3년째 지금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치가 나오겠죠. 국회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터져가 방사능 나가는 문제. 요번에 영화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은 폭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사고 터지고 가압되고 밸브 터지고 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튜브럽처럼 사고는 사고 나는 즉시 방사능이 밖으로 나갑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경고도 필요 없고 바로 즉시 방사능이 나가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방제 측면에서도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없어졌다는 이러한 방제 측면, 국민 안전성 측면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무슨 이야기냐면 중대사고 배제 시나리오.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지금 그 사고를 배제함에 따라서 특히 UAE나 신고리 3사 같은 경우에 4개, 5개가 깨지면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아까 그 영화에서 본 사고보다도 가장 보수적인
폭발력은 동일한데 방사능은 똑같이 방출하면서 바로 즉각 나가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 사고가. 가장 시비한 사고를 지금 묻어버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자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때까지는 뭐 수출원전, UAE 원전 인허가 기간이 걸려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양희 처장님 계십니다만 신고리 3, 4호기 이럴 때 소송할 때도 이 문제는 덮어졌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일단 분명히 해결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러지 아직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히 저도 공학자이기 때문에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일부 투자하고 일부 절차 변경하고 최저가 평가하고 하면은 설계적으로 대안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연관검증단에서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원안이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설계기관 사업자하고도 기술 검토 다 해봤으니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토론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